life, and all we need i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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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ll we need is love, love, and I just wanna feel like I'm gonna be here tonight when all the lights come up and it's just you and I. Don't leave me alone, I won't survive. Don't leave me alone, defend my life. I need love, I need love, I 네, 오늘은 중구에 위치해 있는 신축 옥층형 원룸 오피스텔 알아보겠습니다. 중구라는 지역은 서울에서도 가장 중심축에 위치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중구 안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업 지역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는 쇼핑의 1번지이고 외국인 관광객 수요층이 찾는 1위의 지역이죠. 어디일까요? 네, 동대문입니다. 동대문 시장이 있고요. 중구에는 그리고 명동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남대문 시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시장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업무 시설도 종로와 당연히 인접해 있는 곳이고 또 중구이기도 합니다. 종로는 또 서울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업무 지역 상업지이기 때문에 거의 그 주거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희소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 복층형 원룸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DDP 플라자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곳이라는 거, 상당히 직주 근접 지역이라는 거, 초밀집 직주 근접지다. 이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중구라는 곳을 조금씩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왜 그렇게 주거 지역으로서 그리고 공실 없이 계속되는 집가 상승과 주거가 인기가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서울시 소득 지도인데요. 25개구 서울 자치구 중에 소득 수준이 2위입니다. 중구인데요. 지금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종로가 1위예요. 우리가 강남이 1위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의 어떤 연봉을 봤을 때에는 서울이 월 종로가 월 35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구가 32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보이시나요? 영등포 320. 의외이죠. 강남권이 어떤 소득 지도가 높을 것 같지만 이 업무 지역에서 나오는 소득 지도기 때문에 아직은 이 신흥 업무 지역이 오래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었던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아직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은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나 주거 지역들이 당연히 전월세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구라는 지역을 서울 전체로 한번 입지를 볼게요. 잠시 후에 좀 더 세밀히 볼 수 있겠지만 중구는 이렇게 기초문을 중심으로 한 종로구 일대 안에는 특히나 주거 지역이 없다라는 거를 거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니면 아주 오래된 용세된 주거 지역들이거나 그리고 종로에 있는 빌딩조차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다른 세계에 와 있는 정체된 우리가 6070, 7080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 오래된 건물들이 임대료도 상당히 비싼 곳이라는 것이 이 종로인데요. 이 종로를 이렇게 끼고 있는 곳이 또 중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주거지역 새 건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중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떤 주거시설에 있어서는 더욱더 높은 희소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시면요. 본 오피스텔은 2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예, 그리고 3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사실 지하철역이 무색합니다. 이곳은.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동대문 그 의류 타운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뭐 역이 필요 없고 그 안에 소화되는 동대문이라든가 아니면 중구 일대 업무지역, 상업지역의 종사자들만 소화해도 충분한 곳인데, 예, 뭐 역까지 가깝다면야 뭐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급 면적은 29.05제곱미터인데요. 이거는 그 복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면적은 그 하단에 있는 이 면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바닥 면적을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전용 면적이 21.35예요. 그 위층까지 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본 내용 사진입니다. 실사 사진이기 때문에 다 지어져 있어요. 이거는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이미 다 지어진 건물의 그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보시면 깔끔하고 모던한 외장과 그리고 내장뿐만 아니라 외장이 저는 굉장히 예뻤어요. 실제로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화장실 그 비싸다는 대리석 타일로 온통 다 깔았습니다. 보이십니까? 당연히 샤워 부스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들어오가는 2층의 복층이죠. 2층에 지금 침실 공간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층도 식탁이 들어가면서도 소파까지 들어가는 꽤 괜찮은 쓸만한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역들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반경 600m 내에 4개의 역이 있어요. 동대문, 동묘, 동대문 역사공원, 신당역, 이런 역들이 다 있는데, 사실 이런 역들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그냥 알파의 부분이고요. 그 역이 필요 없습니다. 도보로도 이미 이 지역 내에 상업 업무시설의 종사자들이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공실 걱정 없고 인기 계속 높을 거예요. 분양가가 2억 9,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복층이기도 하죠. 이렇게 봤을 때는 전세가 2억 3,600만 원으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세 활용 시에는 5,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고 전세가 2억 3,600만 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억 한 5천만 원까지 전세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층형이고 워낙 주변에 낙후된 건물들만 있다 보니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으로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2억 5천만 원이니까 4천 맞나요? 4,500만 원으로 충분히 또 가능하시다는 얘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 매물지 위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당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그대로 창정경으로 내다 보이는 1, 2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특히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동대문 시장의 특성을 아실 거예요. 이곳은 밤이 불야성인 곳입니다. 모든 차들이 끊기기 때문에 이곳을 상인분들께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우세요. 그리고 밤늦게 새벽녘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도보로 가능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세요. 하지만 별로 많지 않아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히나 소매가 아니라 도매시장이고 해외 수출, 대부분의 어떤 공장까지 끼고 있는 거의 기업적인 수준의 그런 규모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세가 뭐 7, 80이다 100이다 그렇게 높은 그 월세 수준이라고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경험상 보면.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가까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 주거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기는 공실 걱정 안 하고 계속해서 주거지역으로서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보너스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광화문 중심 업무지구가 앞에 있죠. 10분도 안 되는 거리로 해서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최대의 업무지구인 광화문 업무지구를 그대로 또 받아 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또 그 어떤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가 또 그 집가 상승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뭐 개발 호재가 없어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집가 상승이 바로 이 중구에서 1, 2, 3위가 모두 이곳에 있다는 거, 강남이 아닙니다. 집가 상승 순위 항상 1, 2, 3위 다 중구에 있다라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서울역의 역세권 개발은 또 이렇게 용산의 업무지구와 또 연계해서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또 가까이에 인접해 있어서
하나의 보너스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얘도 주변 지역들 보면은 동대문구의 뭐 왕십리나 다시니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뭐 산업지 그리고 강남가도 굉장히 인접해 있죠.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성수대교 건너면 강남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권까지도 30분이 안 되는 시간에 진입이 가능해요. 그 이유는 서울의 중심축 노른자이 안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곳 다 3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한 그런 중심축이라는 거죠. 중구, 서울의 중간에 있다고 중구입니다. 그 입지적인 의의에서는 당연코 영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개발 호재 살펴보면서 앞으로 그러면 주변 지역들이 어떤 개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구 가까이에 서울역이 위치해 있죠. 서울역은 또 종로와 또 인접해 있기도 한데요. 이 중구의 서울역은 또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잡혀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이미 일부 지역들의 어떤 개발들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북부 역세권 개발의 거점 지역으로 고가차도가 이미 들어섰고요. 그리고 이 안에도 앞으로 들어올 뭐 역들은 지금도 충분히 뭐 KTX나 145선 아니면 공항철도 모든 게 다 이미 갖추어져 있기도 하지만 이 일대로에서 지금 서울역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철로가 지하화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는 또 업무 지역들이 또 들어서거나 고층의 빌딩들이 들어서는 계획들이 또 잡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부 역세권 개발 중에는 그 KTX 서울역의 KTX 차량 기지 쪽에 또 부대 시설들이 있습니다. 차량 기지 그 주변 지역들 보면은 그 안에 그 대체로 어떤 차량 통행 그 부지죠. 또 그 일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겁니다. 요런 북부 역세권 개발해서 호레일 소유의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곳인데요. 이곳을 높이 150m의 오피스텔과 빌딩들, 호텔들을 그리고 컨벤션 센터 등 MIC 단지로 조성을 하는 계획들이 잡혀 있어요. 한 1조 4천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잡혀 있고요. 하지만 이런 개발들이 본 오피스텔에 있어서 뭐 더욱더 많은 수요층을 유발한다는 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중구죠. 중구 일대만으로도 충분하죠. 상업시설이 70% 좀 이따 알겠지만 그리고 뭐 종사자만 해도 10만 명 그리고 일일 유동 인구만 해도 한 15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이 아니어도 충분한 곳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너스로 살펴보도록 해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개발이 이렇게 조감도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이어지는 뭐 일대 개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국제 업무지구 그리고 용산역이 또 지하로 들어가면서 철도가 또 지하로 들어가고 주변 지역들 개발권역으로 해서 계속 업무 컨벤션 센터 지하들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이 또 뭐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용산 개발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구와 종로 자체만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용산 지역까지 그렇게 시간 없는데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뭐 용산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 우리 지금 중구 종로 일대가 어떤 곳인지 그 희소 가치 주거지역으로서의 희소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바로 이겁니다. 상업지구가 70%인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용도가 이렇게 나오는 지적도이지요. 이 핑크색으로 된 곳이 바로 상업지인데요. 이렇게 전 지역이 다 상업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상업지인데 이곳에 바로 중구가 가까이 인접해 있는 곳이 이곳이죠. 바로 안에 겹쳐져서 있는 곳이 중구예요. 그러다 보니 서울의 중심축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면에 70%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나마도 있는 주거시설들은 다 노후화됐어요. 많이는 뭐 혹시 중구 쪽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40년, 50년 된 아파트 보셨나요? 승인 아파트라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들 그렇지만 공실 하나 없이 꽉꽉 차 있고 월세나 전세도 만만치 않아요. 가격대가 높아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이런 새 건축물들이 얼마나 주거시설들이 인기가 많겠습니까? 희소성, 금이 쓰임새가 많아서 비싼 게 아니죠. 쇠보다 금속보다 그만큼 희소하기 때문에 비싼 거 아시죠? 금도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희소성은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이 중구에서는 이 새 거주택이라든가 주거시설들이 부족한 희소성을 갖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불안기에도 당연히 그 희소성 높은 주거 시설들은 여전히 공실 없이 가격 하락하지 않고 꿋꿋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실을 아시면은 더욱더 매력이 갈 것 같아서 준비해 본 것들이에요. 지금 최근 5년간 그 종사자들 1인당 그 얼마의 그 주택 户수가 필요한지를 본 거예요. 봤을 때는 지금 아직 1인당 한 채가 안 됩니다. 0.018실이에요. 다른 지역 강남도 뭐 상당히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0.045실이기 때문에 중구보다는 그래도 많아요. 영등포구도 마찬가지고 0.057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낮은 비율로 있는 곳이 바로 중구라는 곳이죠. 그만큼 주택 부족하다. 종사자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공급량인데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공급량 한번 살펴보면은 이 숫자가 많을수록 그만큼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 쪽도 뭐 4,288실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뭐 제일 많은 게 송파구네요. 그리고 영등포구도 만만치 않게 5,672실이 되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로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종로구가 가장 적습니다. 1,000실이 되질 않아요. 855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구 1,684. 가장 적죠. 꼴찌예요. 공급에서 꼴찌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 지역과 상업시설은 상업 지역은 1위인데 그리고 연봉도 1위인데 공급은 꼴찌입니다. 이래서 희소성의 가치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지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바로 이곳에 다 모여 있다라는 거를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SK, LG, 뭐 흥국화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금융권들이 이곳에 또 대부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총로의 연봉을 높이는 큰 일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현대해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물건지가 있는 오피스텔이 있는 곳에서 풍경이 바로 이곳이에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위치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창의 풍경 보호가 가능한 곳이라는 거.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는 미 공경단 부지와 그다음에 국립의료원 부지들이 있어요. 이곳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연계해서 계속되는 개발들이 이 안에도 잡혀 있습니다. 이곳은 그 디자인 플라자와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패션 산업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또 패션 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또 그 개발들이 잡혀 있어요. 지금까지 중구에 위치해 있는 복층형 원룸 희소성 있는 바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숲속 안에 들어있는 그런 물건지였습니다. 서울의 최대 업무 지역인 종로와 중구를 끼고 있는 곳에 그 안에 위치해 있는 희소성 높은 그리고 보유가치 높은 주거지 부족한 복층형 아담하고 예쁜 주거지 소개해드렸습니다.